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외환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유로 달러 통화상은 1.0에 대해서 지지대를 확인하고 반등에 나섰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던 유로 달러는 1.02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통과한 유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까지 무난하게 움직일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눌림목을 주고 재차 반등에 나설 수 있지만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발목 잡혀 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 달러가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하면 수년 동안 형성돼 있는 채널 안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유로가 상승 동력을 살려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하고 그 다음 1.06에 있는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선다면 유로는 채널 안에서 등락을 거듭해온 모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유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원비 가량의 개파락으로 시작했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갭을 메우고 다음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막혔던 유로 달러는 이곳을 통과해 수년간 이어진 채널 하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4시간 차트에서 유로는 다시 조정을 맞고 있는데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지 좀 더 깊은 조정에 들어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로 달러가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상승해 채널 하단에서 채널 복귀 여부를 수차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하단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이전에 일종의 통과 의례로서 저항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보도와 백악관의 공식 입장에 따라 널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행정명령 발효 직전 마지막 순간에 타협될 여지도 있다고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 관세를 공언했지만 미국과 관세 부과 30일 유예에 합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캐나다의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문제를 관리하는 펜타닐 차르도 임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도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로 약속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조치는 그대로 발효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 조치가 실제로 발효되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보복성 조치로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에는 15%, 원유와 일부 자동차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시작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인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침체된 중국 경제 하에서 계속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합의에 실패하면 더욱 강력한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중국을 위협했습니다. SEB 이코노미스트인 마커스 위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하며 동시에 관세 수입이 세금 감면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고 풀이하면서 그 관점에서 관세 계획을 매번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멈출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지만 모넥스 USA의 외환 트레이더인 헬렌 기브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10% 관세와 보복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의 급여 처리 회사인 ADP가 집계한 1월 민간 부문의 신규 고용 인력은 18만 3천 명이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수치는 15만 명이었습니다. ADP는 12월 민간 부문 신규 고용도 12만 2천 명에서 17만 6천 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서비스 부문에 집중됐으며 건설 및 광산 고용도 증가했으나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1월 종합 PMI가 지난달 발표치 49.6에서 0.6포인트 상승한 50.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PMI가 경기 확대와 축소를 가름하는 50을 넘어선 것은 3개월 만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상업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경기 확대를 유지하는데 서비스업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독일의 1월 HCOB 종합 PMI는 50.5로 지난해 12월 48.0에서 2.5포인트 올라 7개월 만에 경기 확대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경제를 인플레이션 상태로 보는 데 반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 경제가 여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에다 총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태라는 인식의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시바 총리는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지 않지만 탈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단정 짓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대규모 금융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